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그냥 뭐 연말 정산할 때 돈을 좀 더 받으려고 카드 사용하고 그 정도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생활 할 거고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으면 세금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근데 저희 채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들 부자가 되시는 게 목표잖아요. 회사에서 주는 월 200, 300으로는 수십 년을 일해도 지금 서울에 집 한 채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가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세금을 공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게 됩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국가 경제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버스나 지하철에 무임승차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요금을 몇십 배로 변상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라는 큰 조직에 속한 우리들은 요금을 내야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세금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납세 의무를 거부한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돈은 물론이고 벌금에 심하면 징역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탈세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해법 공부를 잘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많습니다. 낼 건 당연히 내야겠지만 호구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세금의 기본을 알아보는 절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이 나서 연 10억 소득의 사업자가 됐다고 해봅시다. 이때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3.8억, 지방세 3,800만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7천만원씩 해서 총 4억 8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 이거 뭐 타노스 핑거스냅도 아니고 국가에서 그냥 꿀꺽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법을 잘 공부해서 법인 사업자가 된다면 법인세 1.8억, 지방세 1,800만원으로 2억만 내도 되는 거죠. 분명히 같은 돈을 벌었는데 공부를 한 사람은 3억의 이득을 보게 된 거죠. 만약 이렇게 10년의 사업을 했다면 둘의 재산 차이는 30억이나 나겠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법인 전환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연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작은 사업을 할 때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면 위험한데요. 연소득 2억 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최고 세율 45%를 맞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적을 때는 개인 사업자 혜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때 간이과세자를 선택함으로써 간단하고 손쉽게 회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복식 부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연매출이 아무리 적다라고 하더라도 회계 처리를 엄격하게 해야 해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바꾸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법인 전환의 시점은 연매출과 사업 시작 연도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매출이 1억 원이 넘었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면 법인 전환을 하실 타이밍이 라는 거죠. 바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공부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놓으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비용 처리만 해주는 것 뿐이지 대표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혜택에 턱없이 부족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 먼저 한전이나 지하철, 대중교통 등등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서도 운영을 하는 거는 세금을 통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고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보급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몸이 아프거나 강도가 침입했거나 불이 났을 때 긴급 출동이 가능한 서비스가 전국에 깔려 있고요. 밤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이 잘 돼 있고 큰 길은 청소 없이 깨끗하게 치워주죠. 보이나 가족관계서, 혼인신고서, 민원 신청을 해야 할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또 돈이 없어서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건강보험 덕분에 5만원이 나오는 병원비가 만원 안짝으로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 응급실의 경우에는 국가가 미리 대납을 해주고요. 국민이 1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되는 응급의료비 대납제도까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세금도 훨씬 많이 걷는데요. 감기만 걸려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비가 초 5만원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혜택을 보험처럼 개개인에게 공정하게 걷는다면 1인당 얼마를 내야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참고로 월급 200만원인 직장인이 내는 소득세는 18,000원밖에 안 됩니다. 진짜 밥 한 끼 사 먹으면은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 한번 시켜 먹으면 끝날 돈인데요. 심지어 돈을 못 버는 백수리나 학생들에게는 아예 세금을 걷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낸다면 1인당 최소 500만원씩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세금은 부자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민들을 대신해서 대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이야기죠. 여태까지 그분들이 내준 돈으로 자본주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부자가 되려면 당연하게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사후재산이 약 26조 정도 됐었는데 이 중 12조는 상속세로 국가에 납부했고요. 감염병 예방과 어린이 환자 치료를 위해서 4조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이나 제대로 기부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 힘써도 재벌 갑질이네, 정경유착이네, 세금을 더 걷어야 되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걸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면 사회를 위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그릇이 크기 때문에 재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처럼 부자들이 낸 많은 세금과 그들의 기부를 보면서 항상 감사와 존경을 느낍니다. 앞서 나간 고마우신 분들 뒤따라 사회와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